이제 선생님께서 또 관련 책을 또 3권이나 쓰셨고 그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네. 대한 얘기를 또 분석을 네. 하셨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약간 행복하기 위해 뭐 싸우는 행복한 리더? 싸움꾼? 행복한 싸움꾼 뭐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분법적 약간 그 사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논리가 그러니까 공정 대 뭐 불공정, 뭐 약자들 기득권 이런 식으로 그 화법 자체가 그렇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은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예전에 봤던 게 맞다고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2017년 분석한 게 맞았다라고 네. 지금도 생각합니다. 네. 그때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책에서 4명을 분석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밖에. 2017년에 17년에 성남시장 시절. 예, 그때 성남시장이었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네, 네. 제가 비적을 한 거고, 안철수는 엄청 뭐 사람들이 충격받을 내용들이 좀 네. 있고, 유승민도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강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 이빠냐 뭐. 당시에는 네. 올드 이재명이시네요. 올드 이재명. 막 이거 올드 욕 이재명? 먹고 이재명 빠니까 좋냐 뭐 이런 식의 댓글도 나오고 공격도 그랬었는데. 저희 구독자들이 어떤 평가인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사실 그 책을 쓸 때 처음 자료를 봤어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인상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그 단식하는 거 있죠. 아, 네. 그 지자체장인데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를 계속 괴롭히니까 항의한다고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다. 뭐 어떤 얘기가 떠올라냐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붙었어요. 네. 그야말로. 네.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자살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당시에. 그러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죠. 노무현은 무슨 정치를 그따위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했다 그러죠. 저는 만약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으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이 시장은 무슨 정치를 그따위로 하나.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아주 독특하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신문 기사 이런 데서 받은 인상들이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인이 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가장 큰 핵심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노동자 출신 중에서도 그야말로 흑수저 출신 중에서도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한 다음에 흑수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워.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네. 있습니다. 네. 이명박 많죠. 같은 사람이죠. 네. 네. 이명박도 자기가 흑수저 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적대시하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초의 대권 도전을 할 때 그 출마 선언을 어디서 했냐면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했어요. 맞아요. 본인이 일했던. 네, 공장에서. 그것도 정말 대통령 되고 싶지 않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네. 사진이 계속 남을 텐데. 네, 그죠?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거고.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또 언급했어요. 그 오리엔트 공장 X에서 네. 그 인도 뭐 한인 회장님이 내가 다녔던 오리엔트 공장 출신이더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딱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은 자기가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기는커녕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전히 네, 뭐 네.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핵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 뭐 국민과의 일체감이 있는 사람이다. 네네. 근데 이런 정치인은 등장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봤고,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중간에 뭐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고 압력에 굴해서 약간 후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요? 자기가 국민이니까 네. 자기를 배신할 수 없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집어넣었는데 뭐 지금 보니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이 정치인이나 리더가 자기 본연의 이제 오리진,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네. 또 잊지 않고 리더가
돼서도 잊지 않고 잃지 않는 게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제가 그런 그 맥락에서 네. 그때는 그 노동자 정체성을 좀 강조하고 또 그 다음 대선 때는 이재명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네. 또 하나 써달라 막 이게 쫄르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예전에 한번 분석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미 분석했는데 뭘 또 써냐 그랬는데 써달라 그래가지고 아예 이재명 론으로. 네, 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네, 여러 네. 명이 참여해서 쓰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정치인 분류 기준을 제시합니다. 거기서 공익추구형과 사익추구형. 네. 이게 오늘? 이제 유명해진 언어가 됐어요. 예, 지금은 다들 많이 쓰시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얘기가 굉장히 생소했지만 사람들한테 많이 인상을 준 것 같아요. 이런 분류법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아니 그래가지고 알로에님께서요 소장님 덕분에 사익 추구형 정치꾼을 거르는 안목이 생겼습니다라는 슈퍼챗을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디 앨런님이 풍요 중독 사회와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네. 이거는 이따가 답변을 네. 해주시면 좋을 네, 것 네. 같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하신 말씀으로도 되게 기분들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피님이 나 시작부터 소화되는데 같이 트름할 사람 없나? 오늘 사이다다. 소장님 시작부터 완전 가스 활맹수잖아. 사장님 인터뷰 준비 많이 한 거 보여서 너무 좋아요. 옹리 화이팅. 도영이는 주말 잘 보내거라. 동명도분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국회의원 뭐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국민, 네, 네. 뭐 공동체, 네. 대한민국, 국가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실제 공익 추구형이냐 아니냐를 보는 건 그런 그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다. 그건 전혀 의미 없죠. 뭘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럼 정치인이 나와서 사익을 추구하겠다고 했어요? 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정치합니다. 이딴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이재명밖에 없거든요. 아. 그 얘기가 사실 무서운 얘기일 때가 될 수 그렇죠. 있어요.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정치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인 처음 봤는데 네. 그거는 정치가 재미있다. 나와 국민이 하나라고 느낄 때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나다라고 느껴야 나의 행복을 위해 정치하는 게 곧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사익 추구형들이 이 말을 못 써요.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나쁜 놈이라고 하겠지? 너는 사익 추구형이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나는 정치가 재미있다 이 표현도 좀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내 정치로 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나아지는 걸 보는 게 난 재밌다. 내가 그렇죠. 정치를 잘해서 네. 그런 표현도 같은 맥락일 같은 것 같아요.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죠. 밖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또 차이점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익추구형 정치인이지만 이 지식인입니다. 제가 볼 때 지식인형 투사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노동자들을 보고 저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그야말로 진보적인 지식인 내지는 뭐 깨어있는 지식인으로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외부에서 노동자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분리돼서 난 밖에 있는 지식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을 비유하자면은 뭐 지사형 투사 이렇게 표현한다면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머슴형 투사 내지는 돌쇠형 투사, 노동자형 투사.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의병장 중에서 네. 유생 출신 의병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네. 좀 유사하다면 네. 이 신돌석 같은 아. 이 평민 출신 네. 의병장들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 그렇다. 대통령이죠. 그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재명 그 대통령은 자기 일인 거예요. 정치가.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노동자요. 친구들도 다 노동자고. 네. 지금도 대통령이 된 지금도 주변 사람들 다 가까운 가족, 친척 다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나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정치가 곧 그들을 위한 정치고 그들을 위한 정치가 자기를 위한 정치고 그러니까 나는 싸울 때 행복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네. 게 대선 때 슬로건 중에 나를 위해 이재명 있잖아요. 네. 그 나를 위해라는 표현을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커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라고 썼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의적인 의미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나라는 거를 나라는 단어가 사실 정치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국민, 사회인데 나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으로 이렇게 딱 끌어올린 것 자체가 본인이 다 똑같은 사람 중에 노동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배경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스피치에서 그런 걸 분석했었죠.
연설할 때 네. 보통 정치인들은 노동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연설할 때는 이 노동자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이라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연설을 보면 노동자들을 앞에서 하는 연설,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구분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나와 노동자 청중을 구분을 안 해요. 그냥 우리라고 써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냐, 저임금 속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무의식적으로 이미 노동자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로 분리를 안 하는 경우는 처음이죠. 네. 한국 정치인 중에. 노 전 대통령은 분리돼서 밖에서 돕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힘들고 고단할 수도 있죠. 네. 이 싸움이. 네. 근데 이 때로는 사람은 아니죠. 네. 이 분리돼 있지 않고 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게 행복하고 똑같고 재미있고. 그렇죠. 거기서 성과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전투력도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고.